최근 무서운 속도로 한국의 기술력을 따라잡고 있는 중국이지만 결국 한국이 중국은 물론 일본까지 제치며 다시 한번 기술력 격차를 증명해냈습니다. LG화학이 내년 중국에서 생산되는 테슬라의 전기자동차 모델 Y에 들어갈 배터리를 전량 수주해낸 것입니다. 중국의 CATL과 일본의 파나소닉이 강력한 경쟁 상대로 꼽혀왔는데요. 결국 LG화학이 산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소식 때문에 업계에서는 한중일 3국 간 배터리 전쟁에서 한국이 다시 한번 승기를 잡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 전기차에 LG화학 배터리가 사용되는 것은 중국산 모델 3에 이어 두 번째 있는 일입니다. 현재 모델 3 저가형에는 중국 CATL의 배터리와 모델 3 고급형에는 LG화학의 배터리가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그동안 업계에서는 모델 Y의 배터리를 LG화학과 CATL, 파나소닉이 나눠서 수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CATL의 주력인 리튬과 철, 인산 배터리로는 고급형 차량인 모델 Y의 무게와 성능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드러났고 결국 LG화학이 전량을 공급하는 쾌거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자랑스럽게도 LG화학과 CATL의 기술력 격차가 다시 한번 증명된 것입니다. 내년 초부터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모델 Y에는 LG화학의 배터리가 장착될 예정입니다. CATL도 LG화학처럼 NCM 배터리를 일부 생산하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기술력 격차가 아직 상당하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죠. 또 중국의 언론 통제로 인해 제대로 공개되고 있진 않지만 최근 CATL의 NCM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에서 잇따라 화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모델 Y는 테슬라의 프리미엄 SUV 모델입니다. 모델 3보다 약 1.5배 비싼 모델 Y의 품질 확보를 위해서 테슬라는 가격보다는 성능을 고려해 LG화학의 배터리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배터리 업계는 큰 충격에 빠진 상황입니다.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이 생산한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배타적인 정책까지 써가며 지원에 나섰는데 결국 한국의 압도적인 기술력을 넘지 못했다는 현실을 마주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번 수주로 인해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에서 LG화학의 점유율은 크게 상승할 예정입니다. 모델 Y 납품 물량이 추가되면 LG화학은 중국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점유율 2위를 기록하게 됩니다. 현재 전기차 시장이 가장 큰 중국에서 LG화학이 점유율을 늘리면 세계 1위라는 위상도 더욱 견고해질 전망입니다. 시장 조사업체 SNE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LG화학의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은 24.6%이며 CATL은 23.7%, 파나소닉은 19.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치열한 선두 다툼을 벌이고 있는 LG화학은 이번 수주로 격차를 벌릴 수 있는 기회를 잡았고 세계 1위 굳히기에 나설 예정입니다. 중국 텐평증권은 테슬라의 내년 중국 시장 판매량이 올해보다 76% 많은 88만 대로 예상된다며 이 중에서 모델 Y 판매량은 36만 대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구체적인 계약 규모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내년 예상 판매량을 기준으로 추산하면 LG화학의 모델 Y 배터리 수주의 규모는 최소 연 3조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또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지난 9월 배터리 데이에서 니켈 양극재 함량을 높인 하이니켈 배터리를 주력으로 삼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그런데 LG화학은 하이니켈 배터리 개발에서 가장 앞서 있는 기업입니다. 자연스럽게 추가 수주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LG화학은 올해 약 13조 원으로 추정되는 배터리 매출을 2024년까지 30조 원으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생산 능력도 2배 이상 확대할 예정입니다. LG화학 관계자는 자사가 미국, 중국, 유럽, 세계 지역에 모두 생산 거점을 구축한 세계에서 유일한 업체라며 앞선 기술력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중국은 다른 시장에서도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 2위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인도의 스마트폰 시장이 코로나의 영향에서 점차 회복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서 한국의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도 스마트폰 시장은 연 1억 5천만 대 규모로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큽니다. 특히 여전히 피처폰을 쓰는 이용자가 40%에 달하는 등 스마트폰 보급률이 낮아 향후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큰 시장으로 꼽히는데요. 올해 상반기 기준 샤오미를 필두로 비보와 오포 등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의 점유율은 70%에 육박했습니다. 중국이 거의 독주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하지만 올해 2분기 들어 한국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코로나의 직격탄으로 시장이 반토막 나는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샤오미와의 판매 격차를 50만 대로 좁혀냈는데요. 회복을 시작한 3분기에도 삼성전자는 샤오미와의 격차를 100만 대 수준으로 좁혀낸 상황입니다. 삼성전자가 중저가 라인업을 확대한 전략이 효과를 봤고 인도 중국 간 국경 분쟁으로 반중 정서가 커졌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LG전자도 인도특화 인도먼저라는 전략을 세우며 올해 5월에서 6월 스마트폰 판매가 3, 4월 대비 10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르면 이달 말 전략 스마트폰을 인도 시장에 출시해 분위기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시장이 포화되면 고객들은 점점 똑똑해지기 때문에 높은 기술력과 높은 브랜드 가치를 자랑하는 프리미엄 시장으로 서서히 변화해갑니다. 여기에서 한국의 기술력과 마케팅 전략이 세계에서도 환호하는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한국의 기술력을 감탄하게 되네요. 이처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저가 공세로 여러 분야에서 한국을 추월하던 중국은 다시 한번 한국과의 기술 격차를 실감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드립니다. 늘 새롭고 유익한 뉴스를 전하는 로버튜브 되겠습니다.